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스쿨 교장 황성수입니다. 황성수 클리닉 의원 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힐링스쿨 서울사무소 겸 클리닉 서울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예, 여기 뒤에 여러분들 글자를 아마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매우 기쁜 날입니다. 네, 1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를 저는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보통 숫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이제 성원으로 생각을 하고 좀 무거우면서도 또 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이 평소에 먹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현미 쌀을 물에 불린 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쌀은 한 8시간 정도 유기농 현미를 그냥 물에 불려서 물기를 뺀 겁니다. 여기 채소는 요즘 흔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두 가지 채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케일 잎입니다. 그리고 이건 요즘 제철인 시금치고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아주 이 진한 녹색 이 채소입니다. 초록색 채소입니다. 한 끼에 여러 가지를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말린 대추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추는 가을철이 제철인데 지금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린 거를 좀 구했는데 이게 수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매우 맛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좀 단맛이 나는 것을 하나씩 먹어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요거는 김인데요. 기름이나 소금을 바르지 않고 굽지도 않은 그런 생김입니다. 요건 보시다시피 사과입니다. 요즘 사과가 수확한 지 좀 오래돼서 꽤 맛이 있고 달고 아주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평소와 다르게 한 것이 아니고요. 늘 저는 이 비슷한 것을 먹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 똑같은 그런 이제 이 종류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2시부터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면은 일은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음식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즐기면서 먹어야 됩니다. 음식 빨리 먹으면요 일찍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씹어 드시는 것이 즐기기도 즐기면서 또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이 비결이 됩니다. 선생님, 식사 전에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힐링스쿨은 14일 동안 이 먹는 방법과 먹는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먹는 방법은 한 번 들어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하루 3끼 14일 동안 식사를 하기 전에 구호를 합창을 합니다. 그 3가지 구호는 이렇습니다. 제1구호는 밥 따로 반찬 따로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밥하고 반찬은 반드시 따로 먹어야지 한꺼번에 입에 넣어서 비비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숟가락은 반드시 곡식부터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음식을 입에 넣어서 오랫동안 씹어서 아주 부드럽게 될 때까지 오래 씹으라는 이런 세 가지 원칙을 한 사람이 선창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하루 3번 구호를 하면서 기억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이 쌀을 먹어야 됩니다. 예, 쌀은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사람들이 정말 이 먹는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쌀은 금방 입에 넣자마자 맛이 느껴지지 않고 한참 지나야 비로소 은은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오래가는, 또 물리지 않는 그런 이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느끼려고 그러면은 쌀을 좀 충분히 한 숟갈 가득 좀 떠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렇게 드시면서 특별한 그 식사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쌀이 들어있어서 말이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이 곡식하고 이 반찬하고 곡식하고 채소는 반드시 따로 먹어야 됩니다. 이걸 비벼서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연달아서 입에 넣어가지고 입안에서 자꾸 이게 비벼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곡식 맛도 모르고 채소 맛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은 한 가지 맛만 즐기면서 살아가면 조금 지겹겠죠.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쌀 맛도 즐기고 채소 맛도 즐기고 하는 게 좋습니다. 쌀은 쌀대로 좀 독특한 맛이 있고요. 채소는 채소대로 또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먹어서 각각의 고유한 맛을 알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때 비벼버리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늘 섞인 맛이니까 정확하게 하나의 맛을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하나의 맛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즐길 그런 대상입니다. 채소는 채소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밥하고 반찬은, 곡식하고 채소는 반드시 따로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미만 드셨는데 오늘 식단 그 하나하나 좀 드셔보시고 그 맛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쌀을 드셔본 분 계십니까? 요즘 생쌀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요. 그 현미밥을 드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현미 생쌀은 무슨 맛으로 먹느냐, 아무 맛이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그래 미리 짐작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세 끼 1년 내내 현미밥을 먹지 않고 현미쌀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쌀이 더 좋기 때문에, 영양학적 측면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그 현미밥보다는 현미 생쌀이 더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먹습니다. 맛이 있다 하는 것은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먹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미밥도 먹어보고 현미 생쌀도 먹어본 사람들은 현미쌀이 현미밥보다도 훨씬 더 맛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현미쌀에는요, 오래 씹으면은 이 은은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싱겁지 않아요. 그리고 좀 예민한 분들은 약간의 쓴맛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쓴맛은 깊이 할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쓴맛에 좀 이 맛을 들이면은 이거는 자꾸 좀 당기는 그런 맛입니다. 쓴맛은 우리 사람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피하지 마시고 쓴맛을 즐겨야 되는데 현미는 약간 그런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현미쌀은 아주 복합적인 그런 맛이 있어서 아주 단순하지 않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현미 생쌀을 아주 오래 씹죠. 아직 좀 덜 씹혔습니다. 덜 씹은 상태로 삼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완전히 물이 될 때까지 부드럽게 될 때까지 제가 씹고 있는 겁니다. 삼키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통 생쌀을 생현미를 한 숟갈 가득 입에 넣으면 한 200번 정도 씹어야 완전히 물이 돼서 넘어가는 정도가 됩니다. 물론 양을 적게 넣으면 그 전에 대부분 다 씹겠죠.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쌀을 한 입 넣어서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음식이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당기인 대로 먼저 손이 가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 현미를 먹고 난 후에는 보통 쓴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습니다. 이 녹색 잎채소는 쓴맛이 나는 것이 이게 아주 특징입니다. 저는 보통 이 손으로 집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손에 묻지도 안 하고요. 제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면 이게 손이 더러운 것도 아니고 또 이 손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상당한 즐거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젓가락으로 제가 먹습니다. 젓가락을 준비해 놨습니다만 오늘 없어도 뭐 이렇게 젓가락 아니라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금치가 아주 이 제철입니다. 이 채소는 봄 채소, 여름 채소, 가을 채소, 겨울 채소 이렇게 전부 각각 다른데 계절마다 그 계절에 나는 채소들을 먹으면 참 맛있고 좋죠. 같은 초록색 잎채소라도 맛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소를 다 먹고 그 다음 또 다른 채소를 먹고 이러면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고 먹는 것이 즐겁죠.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없습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왜 장을 안 찍어 먹느냐 이런 궁금증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채소의 은은한 순한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 장을 찍어 먹으면 채소의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자극적이고요. 이 채소는
장을 찍어 먹지 않아도 본래 이 식품이 가지고 있는 이 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이건 쌈 싸먹게 기른 그 케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음식 먹는 걸 보고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연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게 다른 분들에게 맛있게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현미를 먹고 채소를 이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 김을 준비해 놨는데요. 예, 생김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생김은 바다 채소지요. 그래서 육지 채소만 먹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죠. 바다 채소도 먹고 이렇게 하면 좋죠. 음식은, 식품은 각각 독특한 그런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색도 있고 식감도 다 다릅니다. 한 번씩 이 바다 채소 김을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 해조류는 꼭 김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미역도 있고 또 다시마도 있고 그러면 자기 원하신 대로 먹으면 됩니다. 뭐 비슷비슷하니까요. 또 이렇게 먹다가 좀 이 달콤한 걸 하나 먹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과일 말린 거 이런 걸 먹어도 좋죠. 꼭 말린 거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추를 좋아해서 대추를 좀 사놓은 게 있어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고 그렇습니다. 전 대추를 먹으면서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추 씨는 굉장히 야물지 않습니까? 왜 대추 씨는 왜 이래 야물까? 아직 거기에 대한 아직 답을 제가 못 얻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통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식품과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맛이 나는지, 왜 이런 식감이 나는지, 이게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그리고 이보다 좀 더 좋게 만들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상력이 생기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이제 쌀을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사과는 중간에 하나씩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 과일은 제가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과일은 보통 단맛이 나죠. 시원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쓴 채소보다 이 단맛을 먹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물기가 많고 이건 입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또 역할도 하죠. 그래서 먹고 나면은 입안도 개운해지고, 그래서 과일은 보통 맨 마지막에 먹습니다. 꼭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아까 그 200번 씹는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200번 씹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제가 꼭 200번 씹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속으로 카운트를 하면서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200번 아마 씹었을 겁니다. 아마. 예. 저는 먹는 방식이 늘 이제 갖고 먹는 한 숟갈의 양이 늘 비슷하기 때문에 한 200번 될 겁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러분들 제 그 씹는 수를 세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200번 뭐 조금 넘거나 아마 그럴걸요, 아마. 제가 음식을 입에 넣고 난 후에 제가 숟가락을 보통 내려놓습니다. 저는 힐링 스쿨에 오신 분들에게 저와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숟가락을 놔야 되는가 하면은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 음식을 빨리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입에 음식이 들어있어서 씹고 있는데 숟가락을 들고 있는 이 모습과 이 놓고 좀 여유있게 이런 모습과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훨씬 더 좀 여유가 있고 좀 품위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탐한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들고 있으면 굉장히 조급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식사를 할 때 놓인 것은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 것인데 그걸 좀 느긋하게 즐기면서 좀 품격 있게 드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저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엄숙하게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도 있죠. 그건 즐거운 일이고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꼭 쫓겨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급하게 먹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한 15분 하면 식사가 다 끝나죠.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음식 먹는 거 보면 꼭 화나는 사람들 같다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음식만 먹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 좀 느긋하게 또 대화를 하면서 좀 여유있게 그렇게 식사를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 식사 시간은 1시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1시간 동안 다 못 찾아 먹는다. 뭐 물론 저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식사를 빨리 끝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급하게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 별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식사 시간에 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자기 몸을 좀 생각하면서 먹는 것과 이 건강의 중요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현미는 물에 많이 불리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씻기가 쉽고요. 근데 좀 덜 불리면 좀 딱딱합니다. 대신에 더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많이 불리면은 부드러운 대신에 좀 딱딱해지고요. 이 맛이 좀 덜하고 덜 불리면은
좀 딱딱한 반면에 훨씬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치아 상태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식을 처음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너무 쌀을 많이 드시면 이 턱이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한두 숟가락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또 나머지는 밥을 해가 드시고 차차차차 밥을 줄이고 생쌀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이 턱이 서서히 적응이 돼서 턱이 아파서 못 먹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꼭 오래 씹어 드시면요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됩니다. 요즘 양껏 먹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이거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꼭 오래 씹어 먹으면은 음식은 배불리 먹었는데 실제로 먹은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야위고요.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혹시 살찔까 싶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죠. 한 입 어떤 음식이든지 입에 넣어서 오래 씹으면 입안이 전부 이 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꼭 오래 씹어 드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오래 씹어 드시면 일부러 꿀꺽 삼키지 않아도 아주 부드러운 것, 거의 다 액체화 되어 있는 것이 그냥 술술 뒤로 넘어갑니다. 뭐 그렇게 가도록 충분히 오래 씹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드시는 대로 드시는 게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 드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요, 고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서 고생한다. 예. 저렇게 해서 과연 얼마 지속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이런 세계를 잘 몰라서 그렇죠. 늘 자기가 먹는 것만 맛이 있고 이거는 맛이 없다. 예. 그래서 맛이 없는 것을 억지로 건강에 좋다 하니까 참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면은 이거 이상 더 맛있는 게 없습니다. 저도 나이 40살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 먹는 거하고 똑같이 고기도 먹었죠. 그리고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 하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럼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런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런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때 참 제대로 세상을 몰라서 그랬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다른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을 접할 때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자기 경험해봐서 아니면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손해볼 일은 아니니까요. 박사님 얼굴이 너무 말라 보인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좀 말라 보이죠?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저보고 간혹 어디 아픈 데 없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꼭 병원에 가보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좀 야위어도 저는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돈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예. 찾아 먹을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뭐 일부러 아플 건 아니죠. 예.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건강해 보인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에 병이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싱싱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꼭 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고 속에 실제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겉으로만 보고 인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속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봐서 건강해 보이지만은 병이 있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야위면은 마치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상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야위여야 이게 정상인데, 정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야위인 사람들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더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정상이다 이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하게 야위인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식품은 첫째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없는데 몸에 좋다 하니까 억지로 참고 먹어야지 그건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맛이 있으려고 하면 좋은 식품을 구해야 됩니다. 채소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큰 겁니다. 근데 요즘 자연스럽게 큰 채소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먹을 걸 자기가 기르지 않는 한 좀 구하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이라 해도 팔아먹기 위해서 좀 빨리 키웁니다. 그래서 맛이 많이 싱겁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기르는 건 아니고요. 사서 먹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김도 빨리 크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큰 것. 이거는 이른바 돌김이라 그래서 돈을 좀 더 주고 사 먹는데 꽤 맛이 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사님, 식물성 식품만 먹으면 영양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식품은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동물성 식품이라 하는 것은 소, 돼지, 닭고기 같은 이런 육류요. 그리고 생선을 비롯한 바다에 있는 어패류라는 겁니다. 조개새우, 오징어 같은 거. 그리고 계란을 비롯한 그런 알, 메추리알, 거위알 같은 거요. 그리고 우유를 비롯한 동물의 젖이 있죠. 자, 이 네 가지를 동물성 식품이라 하는데, 이 동물성 식품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충분히 먹어야 된다는 성분이 뭐냐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은 우리 사람 몸에 적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적게 필요한데 많이 먹으면 단백질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상합니다. 단백질 때문에 몸이 상하는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이 잘 생깁니다. 우리나라 암 많은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레르기 병이 잘 생깁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만성 통증이 잘 생기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은 이 단백질은 몸에 노폐물을 만듭니다. 노폐물이 잘 배설이 되지 않는 병이 바로 만성 콩팥병이라는, 그런데 요즘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은 콩팥에서 노폐물을 배설해야 됐는데 배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몸에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몸이 점점 나빠져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만큼을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량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필요량만큼은 곡식, 채소, 과일 다 들어있습니다. 현미에는 한 칼로리 비율로 한 8% 들어있는데요. 이 8%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엄마 젖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엄마 젖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엄마젖에 이 단백질이 한 7% 들어있는데요. 그 7%라는 것은 아이가 1년에 자기 몸무게를 3배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단백질입니다. 양입니다. 그런데 이 현미는 그 양보다 더 많이 들어있으므로 현미를 먹으면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채소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채소는 이런 채소 저런 채소 조금씩 차이 납니다만 평균해서 한 32% 정도 들어있습니다. 채소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예. 그래서 풀만 먹는 소가 살찌는 이유가 바로 그 풀을 비롯한 이런 채소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에도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7%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곡식, 채소, 과일을 적당하게 조합해서 비율로 먹으면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만 단백질이 들어있고 곡식, 채소, 과일에는 단백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꽤 많이 들어있으므로 이것만 먹으면 괜찮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만 다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 부족해진다 하는데 절대로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해보면 압니다. 그럼 식사하시면서 혹시 시간이 아까우면 이 시간에 뭐 딴 걸 하셔도 됩니다. 책 읽으셔도 괜찮고,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컴퓨터 작업을 하셔도 괜찮고, 라디오를 들어도 괜찮고. 주부들은 이렇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아깝다 생각이 되기도 하고, 할 일이 또 많이 밀려 있는데 이렇게 될 때도 있죠. 일단은 입에 한 숟갈 뭘 넣어서 일을 하십시오.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개는다든지 뭐 또 이런저런 그런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입에 들었던 것이 이제 넘어가면 또 식탁으로 와서 또 입에 넣고 또 뭐 일을 하면 되거든요. 생식을 하면 여러 가지 요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만 먹는 것은 식생활의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합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합니다. 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간을 할애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후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설거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릇 씻기도 굉장히 쉽죠. 굳이 뭐 솔이 필요 없는데요. 이 행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씻으면 돼요. 물론 세제가 필요 없죠. 여기 뭐 기름기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안도 깨끗하고요. 특히 여행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짐의 상당한 부분이 전부 먹는 것과 관계됩니다. 먹는 것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리할 그 불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데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먹다가 남은 음식은 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잘못하다가 물기 있는 거 쏟아져 버리면. 근데 이 생식을 하시면요. 이거 뭐 남는 거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채소, 이거 보통 한 2, 3일은 그냥 가니까요. 먹다가 남으면 그냥 그릇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현미 쌀요. 이거 먹다가
남으면 다시 말려버리면 다시 쌀로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뭐 버릴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 현미를 사실 때 이 맛있는 현미를 사셔야 됩니다. 뭐든지 맛이 없으면 좀 힘들죠. 맛있는 현미가 있고 맛이 없는 현미가 있습니다. 맛 있는 현미라는 것은 잘 기른 현미입니다. 유기농 현미를 사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도정을 잘못하면 흰쌀처럼 도정을 좀 과하게 많이 해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굉장히 싱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싹이 난 현미는 또 맛이 없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현미가 좋다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데 먹기가 거칠어서 안 먹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색깔이 현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미가 아니어서 먹기 부드러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그걸 파는 사람들이 고른 것을 잘 노려서 현미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서 먹고 싶어 하는, 먹기 쉬운 그런 걸 만들어서 현미라고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진짜 이게 현미인지 아니면 가짜 현미인지 어떻게 알까요? 도정을 백미처럼 해버리면 자꾸 쌀뜨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에 불려놨을 때 쌀뜨물이 안 나는 쌀을 구해야 됩니다. 그 진짜 현미는 씨눈이 붙어 있습니다. 씨눈은 싹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붙어 있으면은 한 2, 3일 물에 담가 놓으면 이게 싹이 납니다. 근데 그게 상하면은, 다시 말하면 현미 아닌 경우에는 현미는 싹이 붙어 있고 씨눈이 붙어 있고 백미는 씨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담가 놨을 때 싹이 나면은 그건 현미가 맞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물에 불렸을 때 쌀뜨물이 우러 나오는지 또 싹이 나는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진짜 현미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판단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요즘 그 밥 대신 빵들 많이 먹고 있는데 현미 대신 통밀빵을 먹으면 어떤가요? 요즘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밀 소비량은 점점 늘어나고요. 나이 좀 많은 분들은 빵보다는 그 쌀을 더 많이 드십니다만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빵을 훨씬 더 많이 먹죠. 외국 사람들 빵 주로 먹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면은 보통 아침은 뭐 빵을 먹지 않습니까? 이 빵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빵은 밀로 만들죠. 밀과 쌀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밀에는 단백질이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밀의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쌀에 비해서 한 50% 더 들어있습니다. 50%는 굉장히 큰 차이 아닙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성장이 촉진되죠. 키가 빨리 크면 사람들 좋아합니다만 대신 병이 많아집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식물도요, 적당한 속도로 커야 그 식물답지 빨리 커버리면 좀 이상해집니다. 맛도 싱겁고 또 저장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병이 잘 생기고 사람은 사람 사이즈대로 커야 되지 빨리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은 빨리 크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입니다. 요즘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밀을 먹으면 훨씬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알갱이로 먹느냐 가루로 먹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알갱이는 꼭꼭 씹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루는 별로 안 씹어도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빵은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빵은 발효를 한 식품입니다. 발효라는 것은 분해라는 말입니다. 분해라는 말은 소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분해 그리고 흡수 요 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효식품은 이미 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몸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되니까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은 그 영향으로 혈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요.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춤추듯이 되면은 우리 사람 몸은 많이 상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사람 배가 고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급하게 뭘 먹지요. 배고픈 걸 못 참고요. 빵이 그런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중에 파는 것은 흰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통밀가루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통밀가루 빵이라 하는데 사실 통밀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만 진짜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진짜 통밀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하면은 발효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통밀로 만드는 빵이라 할 때는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꼭 한번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믿을 만한 통밀빵을 사시면 좋겠네요. 박사님,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채식 시작하시고 나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없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친구를 맺으면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은 마치 운명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고 학교 동기라는 동창이라는 것은 그때 같은 연령의 그 지역에 또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한 학년인 한 반이 된 것이지 생각이 같아서 한 반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학교 동창관계, 어려서 맺은 그 친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깨지는, 마치 그걸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구라는 것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통 친구로 생각하고 나이가 좀 차이 나는 상대를 친구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꽤 나이가 차이가 나도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우리가 들은 얘기지만 할아버지하고 이웃집 어린아이하고 친구가 되는 수도 있죠.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자주 어울리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식 세계를 알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친구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새로 얻은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식물식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가치관, 방식, 그 세계를 보는 그런 세계관이 식물식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제거리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처음 만나도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식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돼서 저한테는 아주 큰 그 행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음식이 달라짐으로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새로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자신이 술 끊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가까이 있으면 자꾸 고기를 먹게 돼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내가 병이 있다면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혹시 술은 드시나요? 드시면 주량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도 옛날에 술을 마셨죠. 저는 외과 의사인데, 정형외과 의사인데, 의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고 굶으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마친 후에 술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1년에 맥주 한 잔 마시는 정도, 그 이상 제가 하질 않습니다. 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술 먹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몸이 많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술 먹어도 몰랐던 그런 증상들이 지금 술을 먹으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끊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술을 먹을 수도 있죠. 그건 인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술은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발암 성분입니다. 여러분들 술 드실 때 알고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술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뭐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가능하면 좀 적게 드시고, 현미 채소 과일 드시면 술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니까 그거 안 먹고 무슨 재미라서 하냐 할지 모르지만 술 아닌 다른 것으로 재미 볼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걱정은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되겠네요. 가정에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하면은 좀 가볍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저 기분 좋게 그 정도 같으면 술이 플러스 되는 그런 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식사 말고 간식으로는 혹시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현미 채소 과일 먹으면요, 실제로 먹은 양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지만은 현미 채소 과일은 그 수분이 많은 것이고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섭취 칼로리는 별로 많지 않아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배가 고플 때도 있죠. 그때는 건강에도 좋으면서 또 즐길 만한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과일입니다. 저는 과일을 아주 즐겨 먹습니다. 요즘 사과도 많고요. 오렌지, 귤, 먹을 것이 참 많대요. 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으면은 그런 것들은 살찌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으니까 즐기면서 건강도 찾고 참 좋죠. 교수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1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적당히 그 식사에만 전념하셔서 1시간 안에 딱 드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하면서 식사를 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제가 말을 안 하고 먹으면 한 55분 좀 걸립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해치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먹는 것은 즐길 대상이지 그렇게 무슨 일하듯이 일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즐겨야 됩니다. 즐기려고 그러면 무슨 맛이 나는지 또 씹을 때 어떤 질감이 나는지 이런 걸 즐기셔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허겁지겁 넘기는데 바쁘고 이렇게 하면 좀 불행한 거죠. 제가 먹는 시금치가 아마 남쪽 해안 가까이서 나온 요즘 뭐 섬초라고 얘기합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적당한 낮은 온도에다가 바람도 맞으면서 아마 눈도 좀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맛이 참 좋습니다. 이래 생쌀을 드시면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참 편하고요. 자, 이런 높은 단계까지는 하기 좀 힘드는 분들은 현미를 밥으로 해가 드셔도 꽤 괜찮습니다. 꼭 생쌀을 드셔야 병이 나는 건 아니고요. 현미밥을 드셔도 얼마든지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쌀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밥을 해 드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미 생쌀인데 형편이 상태가 괜찮으면 뭐 그렇게 몸 상태가 괜찮으면 그렇게 해보시면 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말린 과일 사서 드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냥 통과일을 말린 것 같으면 여기에 설탕, 소금 같은 걸 가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과일은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말릴 때 설탕을 많이 넣고요. 소금을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거의 그런 것들을 첨가를 하지 않고 그냥 수분만 뺀 그런 걸 사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래 씹어 먹다 보면 아직 쌀이 꽤 남았습니다만 배가 꽤 부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쌀은 꽤 양이 저한테 충분할 정도로 보통 체격이 좀 적은 사람이나 여성들은 제가 먹은 만큼 이렇게 많이 먹기 전에 배가 불러서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현미 생쌀을 먹으면요, 입 가에 자꾸 하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내 먹고 싶은 대로 즐겨 먹다가 병 생기면 나는 뭐 죽겠다. 그래서 굵고 짧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으면 무조건 굵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짧으면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병을 가지고 늘 위태위태한 상태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시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죠. 이렇게 먹는 것은 굉장히 인생이 가늘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훨씬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고요. 그리고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던 사람들이 또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런 걸 저는 아주 자주 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이 딱딱한 걸 씹으면 자꾸 턱이 넓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원래 사람은 턱이 좀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몸은 쓰는 대로 거기 적응하기 마련인데요. 늘 부드러운 거 먹으니까 별로 씹지도 않고 이러면 턱이 자꾸 좁아지죠. 그래서 얼굴이 계란형으로 되고,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턱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전부 다 좁아지고 그렇죠. 좁아져야 미인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뭐 복이 나름 아닙니까? 박사님 이제 식사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 힐링 스쿨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힐링 스쿨을 이렇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힐링 스쿨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그 학교의 교장이고요. 힐링 스쿨에서 뭘 하는가 하면 오랫동안 먹던 약을 끊고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야 병원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쿨에서 하다니요. 학교에서 합니다. 그 이유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못 고치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병들은
누가 고쳐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이 고쳐야 됩니다. 그런 병들은 습관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칩니다. 습관을 누가 고쳐줍니까? 자신이 고쳐야죠.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어떤 습관이 나의 병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병원에서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런 병을 가진 분들에게 가르쳐줘서 스스로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힐링 스쿨입니다. 힐링 스쿨은 14일 동안 합니다. 먹고 자고 운동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큰 이 비중이 바로 강의입니다. 강의는 매일 합니다. 짧게는 1시간 정도,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운 내용대로 하루 3끼 음식을 먹습니다. 1시간을 먹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먹는 그 모습대로 1시간 동안 먹습니다. 거기는 생쌀도 있고 현미밥도 있습니다. 생채소도 있고 요리한 채소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됩니다. 병을 빨리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날 것을 먹고, 좀 천천히 고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요리를 한 것, 익힌 것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섞어서 먹기도 하고요. 한 14일 정도 하면은 웬만한 병은 대부분 다 해결을 하고 갑니다. 해결한다는 말은 고혈압 약 먹던 사람 약을 끊죠. 당뇨약 먹던 사람 당뇨약을 끊고요. 체중이 많이 내려가고,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은 그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런 도저히 믿기 힘들다 하는 그런 변화를 불과 14일 만에 경험을 하고 나가는 것이죠. 거기서 직접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로 느끼니까 그건 좀 놀랍지만은 사실 그렇다는 것을 아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전해 들은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마치 농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지 못하겠다, 실제로 졸업하고 난 후에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잠 습관이 나빠서 병이 생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힐링스쿨은 잠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이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 10시에는 무조건 불을 끄고 눕게 합니다. 아침 6시까지 푹 자게 하고요. 낮에는 밖에 가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 짧게는 1시간 정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는 한 4시간 정도 걷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밖에 못 걷던 사람이에요. 한 14일 지난 후에는 하루에 한 10km씩, 15km씩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깜짝 놀라죠. 이럴 정도로 우리 사람 몸은 조금만 잘 대접을 해주면은 그 몇 배로 우리 사람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힐링 스쿨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힐링 스쿨 참가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박사님 깐깐하고 무섭기로 소문났던데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상도 좀 그렇습니다. 눈도 크고 쌍꺼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상이 부드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눈매도 그렇게 부드러운 건 아니고요. 제가 생긴 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좀 깐깐하게, 좀 엄하게 하는 것이 저희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힐링 스쿨에는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아주 자유분방한 분도 계시고,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35명, 36명이 참가를 해서 입학을 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이 좀 무르게 하면은 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간 14일 만에 아주 큰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엄하게 또 아주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과정, 그 하는 과정에는
과정 중에는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마치고 나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래도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요. 정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과를 먹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속을 그대로 다 먹습니다. 씨도 먹고요. 물론 보시다시피 껍질도 그대로 다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과에 농약을 쳤는데 이 껍질 먹어서 손해가 더 많다 하는 분. 그리고 씨에는 뭐 독이 들어있다. 그런 또 소문들도 있대요. 저는 26년 동안 사과 껍질도 먹고 독이 들었다는 씨도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괜찮네요. 예. 씨에는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약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현미가 바로 씨입니다. 씨는 우리 사람을 살려주는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지 독 성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독으로 보이는 것이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해주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약을 만드는데 인공적으로 합성한 화학약품도 있지만은 식물에서 뽑아낸 그런 생약 성분의 약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그 약들이 더 많아지고 인공을 만든 것은 많이 줄어들고 할 겁니다. 그 두 가지 약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약이라는 것은 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지만 부작용이 대단히 적습니다. 안전하죠. 대신 화학약품은 굉장히 효과는 빠릅니다만은 그에 못지않은 큰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죠. 요즘 약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약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일은 저는 먹을 수 있는 껍질은 다 먹습니다. 씨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추씨처럼 이렇게 얇은 거는 제가 먹질 않습니다. 귤도 농약을 안 친 유기농 귤은 제가 껍질을 먹습니다. 껍질을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아주 진한 향일 거예요. 참외 껍질이든지 또 복숭아 껍질이든지 사과 저는 심지어 키위 껍질도 먹습니다. 약간 거칠지만 먹으면 좀 맛이 괜찮아요. 더군다나 이 사과는 이 껍질을 먹을 만하고 이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사과는 속은 이렇게 희지만은 겉은 빨갛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에 우리 사람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은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박사님 혹시 앞에 있는 거 다 드실 건가요? 원래 이제 몸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다 먹어야 되는데요. 오늘 시간 조금 많이 갔네요. 그래서 어떻게 다 먹을 때까지 여러분들 다 기다려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요거는 끝나고 난 후에 저 혼자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식사 계속 하신 상태에서 1만 기념 영상 이렇게 촬영하신 소감 어떠신지? 요즘 사람 간의 이 소통은 과거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죠. 과거에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 요즘은 전혀 세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세상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주로 오시죠. 그런 분들이 병이 많고 또 오래되고 했어요. 그런 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 자녀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이런 SNS와 같은 유튜브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알고 부모님을 권해서 이렇게 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수단이 저를 좀 알리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 이 나이가 좀 있어서 이런 것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또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1만 명 되는 분들이 제 관심을 가지고 또 정기적으로 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고 해서 저는 상당히 이 책임감이 좀 느껴지면서 앞으로 그분들에게 더 참 이 좋은 정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와서 직접 진료를 받거나 힐링스쿨에 참가하지 않고도 이런 동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병이 나았다 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 살고 계셔서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대로 따라 했더니 병이 나았다 하면서 간혹 저한테 멀리서 해외에서 전화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따라 했더니 병이 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참 사람 사는 그런 맛이 있대요. 1만 명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면서 뭐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실수도 할 때도 있고 또 잘 모르고 하는 얘기도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 좀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또 이 격려도 해주시고 또 혹시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지적해 주시면 제가 좀 귀담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발전하는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오늘 구독자 1만 회, 1만 명 그 돌파 기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실제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은 기회가 되면은 직접 대면을 해서 이런 얘기도 나누고 하면은 훨씬 더 생생한 또 이 친밀감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뭐 또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좀 자주 만나고 또 서로 어떤 그 유대를 좀 높이고 관계를 쌓아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직을 하니까요, 치과 의사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가 빨리 따를 텐데, 이를 좀 빨리 따릅니다.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들이 차차차차 뭐 딸고 이렇게 기능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는 싱싱하고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죽는다면 그거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쓰고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몸이 좋으면서 이가 따를까 싶어서 좋은 거를 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가 조금 따라도 그 나이에 걸맞는 속도로 따르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가 따라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용기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쌀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다 먹을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제가 나머지 쌀과 대추, 김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 드십시오. 네.